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혹시 평범한 자전거 안장이 293억 원짜리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 적 있나요? 아니면 쓰레기통 위치를 알려주는 작은 스티커가 동네를 깨끗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세상을 뒤흔든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 뒤에 숨은 혁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섹션 1. 솔버타이징이란 무엇인가? 솔버타이징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이건 솔루션과 광고가 합쳐진 말이에요. 소비자의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쓰레기통 위치를 알려주는 스티커로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거나 아이스크림 막대기에 복권 번호를 넣어 구매를 유도하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게 솔버타이징의 매력이에요. 오늘 다룰 책 솔버타이징은 이런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마케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아이디어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섹션 2. 모방과 혁신의 시작. 피카소와 스티브 잡스. 피카소의 자전거 모방이 예술이 되다. 여러분, 피카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천재 화가, 입체주의의 창시자 맞죠? 하지만 피카소의 천재성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뛰어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했죠. 이 말은 단순히 베끼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라는 의미예요. 1943년 피카소는 길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그는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 핸들을 거꾸로 붙여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죠. 이 작품은 단순한 쓰레기였던 자전거 부품을 예술로 탈바꿈시켰고 50년 뒤 런던 경매에서 무려 293억 원에 낙찰되었어요. 이게 바로 모방과 혁신의 힘입니다. 피카소는 평범한 물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진 예술로 바꾼 거예요. 피카소의 천재성은 단순히 아이디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쳤죠. 그의 아버지는 피카소에게 비둘기발만 300번 이상 그리게 했어요. 반복적인 연습 끝에 그는 어떤 그림이든 모델 없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됐죠. 심지어 그의 대표작 아비뇽의 처녀들은 초벌 그림만 800번, 덧칠을 100번 했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남겼어요. 왜냐? 피카소는 늘 자신의 작품을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혁신. 소니에서 배운 쿨함. 이제 스티브 잡스로 넘어가 볼게요. 잡스는 기술과 디자인의 천재로 불리죠. 하지만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모방이었어요. 잡스는 1980년대 소니의 성공을 주목했어요. 당시 소니는 워크맨으로 세계를 뒤흔들었죠. 워크맨은 단순한 음악 플레이어가 아니라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결합한 쿨한 제품이었어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완성된 소니의 제품들은 품질과 스타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잡스는 소니의 성공을 보고 애플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는 애플 제품에 쿨함을 입히고 싶었죠. 2001년 잡스는 맥월드 엑스포에서 새로운 파워북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소니를 존경합니다. 우리는 소니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훌륭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니의 바이오 노트북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노트북을 만들었다고 선언했죠.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이 모든 제품은 소니의 워크맨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됐어요. 하지만 잡스는 단순히 베끼지 않았어요. 그는 소니의 디자인 철학과 사용자 경험을 애플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죠. 예를 들어 아이팟은 워크맨을 연상시키지만 아이튠즈와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과 콘텐츠를 통합한 애플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노베이션입니다. 모방과 혁신의 결합이죠. 피카소와 잡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기존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조했어요. 모방은 창의력의 시작점일 뿐, 그걸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진짜 혁신이에요. 자, 이제 이 책 솔버타이징에서 소개하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들어가 볼게요. 섹션 3 솔버타이징의 실전 사례들. 이제부터 솔버타이징 책에서 소개하는 실전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준비되셨죠? 1. 홍대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스티커. 홍대, 젊음의 거리로 유명하죠. 하지만 밤마다 쌓이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작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릴까? 직접 인터뷰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작가는 쓰레기통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미니 환경미화원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이 스티커는 마포구청의 승인을 받아 홍대 곳곳에 부착됐어요. 결과는 일주일 만에 쓰레기가 93% 줄었어요. 환경미화원과 상인들의 피드백도 놀라웠죠. 이 작은 스티커 하나가 홍대를 깨끗한 거리로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솔버타이징의 힘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죠. 2. 제퍼슨 기념관의 비둘기 똥 문제. 워싱턴 DC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은 외벽 부식 문제로 골치 아팠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비둘기 똥 때문이었죠. 관리자들은 비둘기를 쫓기 위해 벽을 자주 청소했는데 그게 오히려 벽을 더 망가뜨렸어요. 관장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왜 비둘기가 몰려오지? 조사를 해보니 비둘기는 거미를 먹으러 왔고 거미는 나방을 먹으러 왔어요. 나방은 기념관의 해질녘 조명 때문에 몰려들었죠.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조명을 2시간 늦게 켜는 거였어요. 그 결과 나방이 줄고 거미가 줄고 비둘기가 줄었어요. 결국 벽부식 문제도 해결됐죠. 이 사례는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근본 원인을 찾은 대표적인 솔버타이징 사례예요. 3. 노랑통닭의 착한 돗자리 캠페인. 한국에서 야외 활동 시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식은 바로 치킨이죠. 노랑통닭은 이 점을 활용해 기발한 캠페인을 펼쳤어요.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돗자리가 꼭 필요하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랑통닭은 착한 돗자리 패널을 설치했어요. 누구나 무료로 돗자리를 뜯어갈 수 있고 돗자리에는 QR코드로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넣었죠. 이 캠페인은 하루 만에 SNS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어요. 자발적 노출 효과는 35억 원 이상, 브랜드 언급량은 820% 증가, 매출은 120% 상승했어요. 이 캠페인은 세계적인 광고제에서도 70회 이상 수상하며 글로벌 크리에이티브로 인정받았죠. 4. CPR 스틱. 야구장에서 생명을 살리다. 세계 응급처치의 날을 기념해 작가는 야구장을 활용한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야구장에서 관중이 손에 들고 있는 건 응원용 막대 풍선이죠. 이 풍선에 어린이 이미지와 심폐소생술 CPR 방법을 인쇄해 CPR 스틱을 만들었어요. 팬들이 응원을 하며 자연스럽게 CPR을 익히는 거예요. KBO의 협조로 전국 4개 지역에서 9만 명이 참여한 이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뒀어요. 단순한 광고를 넘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알린 사례죠. 5. KEB 카드. 대기 전력을 줄이는 호텔 키 시스템. 호텔에서 사용하는 카드 키 시스템 다들 아시죠? 카드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빼면 차단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가정용으로 만든 게 KEB 카드예요. 집에서도 카드 홀더에 카드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빼면 차단되죠. 이 간단한 시스템으로 한 달에 28,900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솔버타이징의 훌륭한 사례죠. 6. 아이스크림 복권 드림박. 캐나다의 로또 맥스는 젊은 층의 복권 구매를 늘리기 위해 드림바라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아이스크림 막대기에 복권 번호를 인쇄해 구매를 유도한 거죠. 결과는 젊은 층 복권 구매율 91% 증가, 전체 구매율 126% 증가, 기부금은 36% 늘었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복권과 기부를 연결한 멋진 사례예요. 7. 카프리선 아이들 소음을 줄이는 음료.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부모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죠. 카프리선은 이 문제를 기발하게 해결했어요. 빨대로 마셔야 하는 카프리선 음료는 평균 50초 동안 아이들을 조용히 만들어요. 이 캠페인은 어린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재치 있는 메시지로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죠. 8. 자동차 검사와 간 검사. 폴란드에서는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8년 짧아요. 원인 중 하나가 간질환이에요. 사노피는 남성들이 열광하는 자동차를 활용해 캠페인을 벌였어요.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를 점검받으며 간 검사도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이 캠페인으로 6만 5천 건 이상의 간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9. 출차 알람 시계 주차 문제 해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한 사례예요. 출차 알람 시계를 통해 출차 시간을 미리 알려주니 전화 문의가 80% 줄고 주차 공간 효율이 높아졌어요. 심지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5.6배 늘었죠. 10. 라면 고압 세척기. 라면 냄비 설거지가 귀찮으시죠? 삼양은 라면 냄비 전용 고압 세척기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23억 원 이상의 언드미디어 효과를 냈어요. 11. 페루의 느린 인터넷을 위한 재설계. 페루는 인터넷이 느려서 온라인 쇼핑이 어려웠어요. 이를 해결한 이엔클루전 캠페인은 투지 인터넷에서도 작동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고품질 이미지를 단순화하고 결제 오류를 방지해 고객 이탈을 막았죠. 12. 대피소 이정표.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 위치를 알리는 게 중요하죠. 이 캠페인은 5개 광고판을 대피소 이정표로 활용해 인지율을 90% 이상 높였어요. 13. 생명 연장 스티커. 콜롬비아의 마크로 슈퍼마켓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생명 연장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익은 정도에 맞는 요리를 제한해 매주 70톤의 쓰레기를 줄였죠. 14. 자궁경 부암자가 진단 생리대.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위한 패들렛 생리대는 생리혈 색깔로 자궁경 부암을 자가 진단할 수 있게 했어요. 단순한 제품이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된 사례죠. 15. 철분 결핍을 잡는 혀 스푼. 인도네시아의 세레락은 철분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혀 스푼을 만들었어요. 이유식을 먹이며 아이의 혀 색깔을 확인해 건강을 체크하는 거죠. 76%의 부모가 이 스푼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16. 좌석 가운데 자리 추첨.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운데 좌석의 복권 응모 기회를 제공해 가운데 불편한 좌석을 인기 자리로 만들었어요.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앱 다운로드가 36% 늘었죠. 17. 성인 접시. 채소를 사랑하게 만드는 접시. HAK의 성인 접시는 아이들이 채소를 덜 먹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접시 디자인으로 채소가 적어 보이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먹게 했죠. 18. 잔돈 기부 박수 세례. 세븐일레븐의 잔돈 기부 캠페인은 기부 시 박수를 보내는 구조물을 설치해 기부금을 200% 늘리고 방문객을 37% 증가시켰어요. 19. -1 프로젝트. 글자 크기를 1포인트 줄이는 간단한 행동으로 종이 사용량을 18% 줄인 캠페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었죠. 20. 명함과 티백의 만남. 명함을 티백 패키지로 만든 크리에이티비티는 단순한 명함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어요. 홍삼 액기스를 담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죠. 섹션 4 창의력의 비밀. 연결하기 연습.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연결하기 능력이에요. 연관성 없는 것들을 연결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길러집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유학 시절 300장의 카드에 단어를 써놓고 무작위로 뽑아 아이디어를 연결했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와 썰매를 뽑으면 카메라가 탑재된 썰매를 고민한 거죠.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한 결과 그는 음성 전자번역기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이 기술을 팔아 10억 원을 벌었어요. 이 돈이 소프트뱅크 창업의 밑거름이 됐죠. 여러분도 이 연습을 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두 가지를 연결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와 노트북을 연결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이런 연습이 여러분의 창의력을 키워줄 거예요. 마무리. 자, 오늘 솔버타이징 책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의 힘을 만나봤어요. 피카소와 스티브 잡스의 모방과 혁신부터 쓰레기통 스티커, CPR 스틱, 착한 돗자리까지. 이 모든 사례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솔버타이징의 시작이에요. 이 책 솔버타이징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의 비밀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